2019년 2월 26일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. 일면 보겠습니다. 페이도 카드처럼 외상결제 월 최대 50만원 신용 부여.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.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처럼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에 결제 정보를 등록해 놓고 한 차례 클릭으로 빠르고 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. 기사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. 25일 날, 그러니까 어제죠?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뭔가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. 예. 그 내용을 좀 보니까는요, 간편결제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. 예. 그래서 좀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. 예.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후불 결제인데요. 후불. 지금 현재는 카카오페이, 네이버 페이, 이런 땡땡페이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걸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제를 하려고 하면 미리 충전을 좀 해놔야 돼요. 그죠?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값을 결제하는 건데, 그죠? 그래서 음악, 멜론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네이버 쇼핑몰에서 옷을 산다거나 할 때 딱 그런 식이죠. 미리 충전을 해놓고 이제 네이버 페이 이런 걸로 결제를 하죠. 근데 이거를 휴대폰 소액 결제 하는 것처럼 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후불 결제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상이 된다는,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, 신용카드처럼 또는 핸드폰 소액 결제처럼. 그래서 이게 언제쯤 그렇게 되냐?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되게끔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 예. 근데 저는 좀 걱정이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, 예, 이게 참 또 하나의 이게 이제 지금 가계빚 많잖아요. 예. 제가 비약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가계빚이 되지 않을까. 예. 두 번째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땡땡페이 그런 앱으로 티머니 있잖아요. 티머니, 교통카드. 티머니 같은 그런 모바일 교통카드하고 연계를 시켜갖고 대중교통 이용이 또 가능해지게끔 한다 이거죠. 지금은 안 되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티머니가 가장 대표적이죠. 예. 이런 교통카드 업체가 당장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. 예. 그리고 세 번째, 충전 및 거래 한도가 있잖아요. 한도. 그거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대폭 확대한답니다. 늘려준답니다. 근데 지금은 그럼 한도가 얼마냐? 충전 및 거래 한도가요. 꼴랑 200만 원. 예.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넘는 거는 이제 TV 이런 거, 이런 거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간편결제로는 이런 거 200만 원이 넘는 거는 이제 살 수가 없는데 한도를 500만 원까지 최대 늘려버리면 이제 다 살 수 있다는 거죠. 예. 그럼 또 이게 또 이 소비를 또 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? 예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 이게 눈여겨볼 만한 게 이거는 참 편리하겠네요. 해외 간편 결제 기능인데요.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 근데 그 법 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요 시행령을 개정, 즉 바꿔갖고 이제 해외 나갈 때 그 나라 통화로 환전을 보통 해가잖아요. 근데 환전 안 해도 돼. 이제 환전할 필요 없고 그냥 간편 결제 앱으로다가 일본이나 태국 이런 해외 가맹점에 가갖고 그 나라에서 바로 그냥 결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해준답니다. 예.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페이도 카드처럼 외상결제라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, 예. 그래서 좀 기사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, 글쎄, 끝으로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, 나쁠 게 없네요. 예. 좀 많이 편리해질 것 같아요, 결제가. 예. 그렇습니다. 이어서, 오랜만이죠? 증권면 가겠습니다. 무역 휴전 연장, 호재 만발,
땡땡땡 중국 펀드 축포 뭐 이런 머릿기사고요. 미중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올 들어 급등한 중국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휴전 연장을 선언하면서 더욱 힘을 받았다. 상해 종합지수는 25일 5.6% 상승한 2961.28에 마감했다. 올 들어 이날까지 상승률은 18.74%에 달한다. 네, 뭐 중국 증시 관련 기사가 났는데요. 뭐 많이 오르기는 올랐어요. 제가 보기에도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그냥 그렇게 죽을 쓰더니 그렇게 그냥 속을 새기더니 올해는 좀 올라갔네요, 많이.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아까 머릿 기사가 그거였잖아요. 무역 휴전 연장 호재 만발. 이 호재가 만발했다. 그죠? 그럼 어떤 호재들이 만발했는가?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호재는요, 아까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, 미국의 어른이, 우리 트럼프 아자씨가, 24일날 휴전을 더 연장하겠다, 이걸 선언했죠. 그러니까 이제, 이에 화답하듯, 다음날, 25일날 상해 지수가 5.6%나 올랐습니다. 이게 첫 번째 호재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, MSCI라고 부르는데요. 요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첫 글자를 따서 MSCI라고 하고요. MSCI에는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. 신흥국 지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신흥국 지수에 중국 본토 주식, 중국 본토, 홍콩이나 이런 데 말고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주식, 즉 요거를 일명 A주라고 합니다. 요 A주의 비중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. 이게 두 번째 호재. 이게 근데 물론 결과는요, 이번 주 내로 나옵니다. 뭐 비중을 안 늘릴 수도 있어요. 어쩌면. 근데 지금으로서는 늘릴 가능성이 높다. 근데 이게 왜 호재인가 도대체. 전 세계에 보면 펀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펀드는 이제 뭐 액티브 펀드가 있고 뭐 인덱스 펀드가 있고 보통 그래요.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이런 지수들이 있잖아요. 각종 지수들. MSCI 이것도 그냥 일종의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그런 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인덱스. 그래서 그 펀드들 중에 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, 즉 추종한다는 거는 그 지수와 움직임을 같이 하게끔 이렇게 맞춰놓는 그런, 이걸 보통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데요. 그런 펀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MSCI 신흥국 지수 인덱스에다가 중국 본토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요? 중국 본토 주식을 더 편입시킨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이 MSCI 신흥 지수를 따라가는,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이 지수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본토 주식을 더 많이 사들여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전체적으로, 평균적으로 그 상해 지수 이런 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내로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데, 만약에 이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중국 증시로 약 70조 원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.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그럼 어떻게 되냐?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렇게 되면 약 2조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. 그죠? 코스피나 이런 데서 한 2조 이상의 싹 그냥 썰물 빠지듯이 싹 나 간다 이러고 그냥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증시로 갈아타는 거죠, 이 사람들이 이제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호재는요, 이건 뭐 매년 하는 건데 다음 달 3월이죠.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, 즉 우리가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는데요.
이 전인대가 이제 다음 달 초에 열리는데 여기서 아마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거다. 예. 이것에 대한 기대감. 그래서 경기 부양이 뭐예요? 경기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대략 제가 호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이런 호재들로 인해 갖고 올해 1월 달에 중국 증시로요. 약 10조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렸다. 약 10조 원. 이에 힘입어 국내에 설정된 중국 펀드가 166개 정도가 있대요. 근데 2019년 올해 들어서 2월 22일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중국 관련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15.44%. 작년에는 그렇게 죽을 쓰더니 평균 수익률이 15.44%로 조사가 됐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에 설정되어 있는 중국뿐 아닌 그런 다른 나라들 전체 해외 펀드 중에 수익률로만 따지면 1등을 했다는 겁니다. 중국 관련 펀드가. 예, 잘 나가고 있어요, 지금. 예, 뭐 3천도 조만간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, 예, 뭐 기사 내용은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게 주요 내용이고요. 결론적으로 뭐 늘 그렇듯이 나의 생각, 나의 생각, 특별한 뭐 악재, 악재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뭐 미국의 어른이 트럼프 아저씨가 마음을 갑자기 확 바꿔 먹어가지고 야 얼어 죽을 무슨 휴전 연장이야, 그런 거 없어. 그래서 관세 폭탄을 그냥 때려버린다든가, 뭐 그런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은요 당분간은 이 상해지수는 조정받고 상승하고 또 살짝 조정받고 또 살짝 상승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야금야금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. 그러나 너무 뭐 길게 본다고 몇 년씩 보고 들어가지는 말라.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나는 이 중국 뭐 주식을 직접 사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설정된 주식형 펀드, 중국 관련 주식형 펀드를 들어가든 하여튼 뭔가 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점은 일단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까 제가 위에서 호재 3개 말했잖아요. 예,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난다고 했던 MSCI 중국 본토 주식 비중 확대 여부 결과를 좀 체크하고요.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발표할 경기 부양책의 내용을 좀 꼼꼼히 보고 확인을 좀 하고 그러고 들어가시기라 이 말씀입니다. 아셨죠? 예,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 털기는 여기까지입니다.